안녕하세요. 인생사 세옹지마라더니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와 홀대하는 시모와 전 남편에게서 벗어나기까지의 일을 들어주실래요? 물론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다고 생각해요. 편모 슬아에 어렵게 자라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컸죠. 저라고 원해서 홀어머니 밑에서 큰 건 아니잖아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가족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 특히 시모는 그걸 가지고 매번 무시하고 홀대하기 일쑤였죠.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당할 것 뻔히 알면서 왜 결혼했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다들 그렇듯 남편이 지켜줄 거라는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시댁에 아주 난리를 피웠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 정도였는지 알게 된 건 나중이지만 만약 그때 헤어졌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다른 집안이었다면 달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전에는 많이 했지만 이젠 더 이상 안 하려고요. 내가 정말 며느리에 대해선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너 같은 며느리 들일 생각 정말 추호도 없었거든.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니? 공무원에 집안도 번듯하고 도대체 모자란 게 뭐가 있어서 감히 너 같은 게 옆에 붙어서 우리 아들 혼사기를 막아? 그래서 몇 번이나 말했지 않니? 애저녁에 헤어지라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 들린 시댁에서 시모가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아니었다는 거죠.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좋다잖아. 이제 우리 허락 좀 해줘요. 결혼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앞날 걱정하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네 옆에 있는 걔 좀 봐. 아휴, 내가 정말 부끄럽고 속상해서 어디 가서 며느리가 있다고 이야기도 못해. 하긴 결혼식에 남편 친인척은 잔뜩 왔는데 시모 지인은 몇 명 안 왔더군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시모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솔직하게 말하자면 결혼은 우리 둘의 일이니 남편과 잘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너무 안일했던 거죠. 그 뒤로도 시모의 막말은 이어졌어요. 남편이 매번 뭐라고 하니 남편과 시부 앞에서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둘만 있을 때 그러기 일쑤였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저와 제 친정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해댔죠. 똑바로 좀 하거라. 너 언제까지 아버지 없이 자란 티 낼래? 응? 시아버지 마음에 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았니? 쓸데없는 짓 집어치우고 그냥 숨 죽인 듯 지내. 네 얼굴 보면 속 터지는 사람이 여기 한둘이야? 하긴 엄마 혼자 뭘 가르쳤겠어. 먹고 사느라 바빠서 애 교육은 뒷전이었겠지. 아으,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내가 네 뒤치다거리 다 해줘야 되니? 시부에게 사드리는 선물 하나조차 해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게다가 밥상 차리는 것까지 시모에게 한 소리를 들어야 했죠. 그건 거기 아니야. 너는 밥상 차리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 배웠으면서 무슨 결혼을 한다고? 아유, 내가 뭘 바라겠어. 엄마 혼자 키운 딸려니 무식한 게 당연한 거겠지. 어쩜 순진하고 불쌍한 얼굴로 속만 뒤집어 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심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지? 아니야. 그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서 보는 사람 속만 뒤집고. 도대체 네 어머니는 뭘 가르친 거니? 너도 그래.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다고는 하지만 재산도 없어, 가방끈도 짧아, 직업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집안일을 제대로 하기를 해?
도대체 너희 집에서는 뭘 하고 산 거니? 먹고 산다고 바빴다는 말은 하지도 마.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고 그게 면죄부인 줄 아니? 그거 다 티가 나는 거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안다고, 부모 없이 큰 거. 뭐를 하든 트집을 잡아서 집안 욕을 하는 시모를 보며 물론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럴 수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니 그냥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화를 내더군요. 너 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니? 어머님이 다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자꾸 배운 게 없다고 하시는데 배울 시간도 안 주셨으니 이참에 그냥 옆에서 어머님 하시는 거 지켜보면서 배울게요. 뭐? 야, 그냥 너 쉬겠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죠? 어머님은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시니 그냥 어머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도 마음에 안 드는 것 보면서 계속 입 아프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서로 보기 싫은 얼굴 안 봐도 될 테니까요. 누가 그렇게 놔둘 줄 알아? 제가 하는 게 싫으시면 어머님이 하셔야죠. 어머님 하시기 싫으시면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두시던가요. 결국 시모는 혼자 일하는 건 죽어도 싫었는지 더 이상의 간섭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틈틈이 제 어머니와 저를 무시하는 발언은 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러다 하루는 시조모님이 명절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 이번 명절에 오실 거야. 그때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보고 처음이지? 응. 할머님은 어떤 분이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시모와 비슷한 사람이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할머니는 좀 힘들게 사셨어. 교통사고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혼자서 아버지랑 고모를 키우셨거든. 한평생 자식들 지킨다고 재혼도 안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시지. 그때 남편 말을 들으며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거면 시모 뒤통수를 한 대 정도는 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명절날이 돼서 시조모님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래, 우리 손부 오랜만에 보는구나. 네가 참 고생이 많지? 아무래도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 오면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은 법이야. 나도 그랬다. 많이 힘들었지. 남편까지 일찍 잃고 어린 두 남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이렇게 키워놓으니 얼마나 좋으냐. 아들도 번듯하게 자랐지. 이렇게 며느리까지 보고. 시주모는 힘든 그때를 떠올리는지 눈가가 촉촉해지더군요. 듣다가 이때다 싶어서 시주모에게 말했어요. 하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며느리나 사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아버님도 결혼하시기 힘드셨겠네요. 사실 부모가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다 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분명 모자란 게 있을 테니까. 하나 남은 부모야 자식 새끼 먹이려고 뼈빠지게 일하느라 남아있는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으니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배웠을 거고, 그러다 보면 주위 사람들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할 테고요. 평소 시모에게 듣던 말이었죠. 그 말을 듣더니 시조모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리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도 편모 가정이면서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해? 시부도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걸 보고도 뭐가 문제냐는 듯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했죠. 이게 잘못된 말이었나요? 죄송해요. 어머님한테는 매일 듣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이전에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해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님께서도
평무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과하게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버님이랑 결혼한 어머님이라면 아무런 사심 없이 이야기한 거겠구나 싶어서요. 그렇죠, 어머님? 제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시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너 이렇게 사람 함부로 모함하는 거 아니다? 모함이라뇨. 어머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 반에 반도 안 했는데요. 매번 너희 엄마한테 도대체 뭘 배운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음식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셔놓고선. 애미야, 너 정말로 손부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알기로 손부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데 설마 너 그걸로 저 어린 것한테 시어머니 노릇을 한 거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하라고 가르쳤어. 네 마음이 좁고 편협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설마 네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좁아 터졌는지는 또 몰랐구나.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대체 뭐냐? 이유라도 들어보자. 너 설마 우리 아들이 마음에 안 들었니? 내 자식도 네 눈에는 애비 없이 혼자 자란 티가 나 보이든 그래서 마음에 안 든 거라도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게야. 어머님, 아니에요. 설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어요? 그냥 저는 며느리로 들어온 애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애라. 결혼은 네 아들이 하지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말이다. 정말 평소에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어떻게 그런 말이 그렇게 술술 쉽게 나왔겠어? 정말 이런 애인지 몰랐다. 내 앞에서는 항상 웃으며 살랑거리더니 마음속에는 그런 고약한 심보를 갖고 있었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실언을 했어요. 시모는 시조모에게 죄송하다며 빌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고는 부릅뜨고 노려보더군요. 뭐 노려보면 어쩔 거예요. 지금 당장 혼나고 있는 건 시모고 저는 그저 피해자인데. 결국 시모는 무릎 꿇은 채로 시조모에게 미친 듯 혼나고 그 후 시댁 생활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었죠. 시조모가 시모를 혼낸 다음 그러시더군요. 아가, 그런 말 귀담아 듣지 말거라. 정말 편협하고 속 좁은 인간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라고 애아빠를 일찍 잃고 싶었겠니?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다. 네 시어미가 하는 말에는 너무 마음 두지 말어. 그리고 앞으로도 저런 쓸데없는 말 짓거리면 나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하거라. 네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해줄 테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든든하더군요. 그렇게 시모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시주모에게 잔소리를 듣고 일어나던 시모가 분한 듯 노려봤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미 시조모에게 시모는 찍혀버린 것을요. 그동안 시부가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는 걸 몰랐는데 자기 부군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식의 욕을 할 수 있었던 시모가 어찌 보면 참 대단하기도 했죠. 그렇게 시모가 당한 뒤로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군요. 시조모가 제 전화번호까지 받아갔거든요. 정기적으로 연락하라고요. 효과가 좋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평온할 줄로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다가올 비극은 더 큰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의 일이었어요. 그날은 몸이 안 좋아 일찍 집에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왔는데 마중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었죠. 남편은 그날 회식을 하고 2차까지 갔다가 늦은 저녁이나 되어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는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아마 제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야, 결혼 그거 별거 아니다.
네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뭐? 왜 결혼했냐고? 그렇지. 뭐 더 좋은 여자 만날 수도 있긴 했지. 근데 일부러 그런 여자는 안 만났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당연히 남편이 절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도 모르고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네요. 우리 와이프가 좀 불쌍하잖아. 가진 것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딱 봐도 뭔가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그래서 선택한 거야. 너도 알아도. 잘난 여자 만나면 남자만 피곤해. 다 맞춰줘야 하니까. 적당히 모자란 여자 만나면 네가 핸들링하기가 쉽잖아.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설마 남편이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그딴 의도로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시모의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고요? 정말 믿겨지지 않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쓰레기라니. 야, 결혼은 현실이야. 너 잘난 여자랑 결혼해서 잡혀 살 자신 있어? 난 그렇게 못 살거든. 난 해보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해가며 살아야 하고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아야 돼. 그러려면 어느 정도 부족한 여자가 좋다니까. 내가 우리 엄마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왜 이 여자를 와이프로 만들었는데? 다 그런 것 때문이잖아. 너도 결혼해보면 이게 얼마나 편한지 느낄 수 있을 거다. 남편 말에 점점 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 이 사람한테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최악의 경우는 이혼까지도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마음대로 생각할 수조차 없었죠. 혼자 저를 키워온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런 어머니에게 이혼 소식을 전하면 분명히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 같았고 크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태 모든 걸 희생한 엄마인데 딸이 결혼해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혼하게 됐다는 걸 보여주라니 참 죄송하고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게 시끄럽게 한참을 떠들던 남편놈은 안방에 들어와서야 저를 한번 확인하고는 아차 싶었는지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그러더니 곧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곤 슬그머니 제 이름을 부르는데 못 들은 척 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고 머리가 하얘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자는 척을 했죠. 그 뒤로 정말 미친 듯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혼을 해야 할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좀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혼 후도 생각을 해야 했죠. 막무가내로 덤빈다고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행인 건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없어 이혼은 쉽겠지만요. 그렇게 머리가 터질 듯이 고민 중이었는데 하루는 시모와 시부가 부부 동반 모임을 간다고 하더군요. 근데 때마침 공교롭게도 남편도 그날 약속이 있다고 나갔어요. 차라리 저 인간들 얼굴을 안 봐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죠. 혼자가 되자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친정엄마를 찾아가 넌지시 이 상황에 대해 말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를 데리고 번화가로 나갔죠. 오랜만에 식사 대접을 하는 거니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빌딩에 도착해서 올라가는데 정말 우연히도 시모와 마주쳤어요. 가려던 가게가 시모의 모임 장소 위층에 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시모에게 가까이 다가갔죠. 그래도 밖에서 마주쳤는데 인사는 해야 하잖아요. 게다가 어머니도 알아보시는 상황이었고요. 아이고, 사부인,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시몬은 친정어머니에게 고개를 까딱하더니 이내 저를 쳐다보며 그러더군요. 야, 너 조용히 해.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나도 오늘은 너 며느리라고 안 부를 거야. 제발 우리 밖에서는 어머님 며느리 이런 소리 하지 말자. 나 네 어머님 하기 싫어. 이유는 네가 더 잘 알지? 게다가 이런 데 오면서 어머니 한 번만 모시고 오니 티가 안 낼래야 안 날 수도 없지. 하고 다니는 꼴 보면 누가 널 내 며느리로 볼까 무섭다 얘. 어쨌든 오늘은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 하지 마. 어머님이라고 부를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솟아오른 분노를 최대한 억눌렀어요. 저 사람은 지금 인사하는 저희 어머니의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고 제게는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이유야 뻔했죠. 자기 지인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니까요. 자존심도 상했지만 정말 눈물 날 만큼 열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더 열이 받았던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이 그 모임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모와 시부의 부부 모임이면서 자식들 내외도 다 같이 오는 모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함께한 지인이다 보니 아마 자식들끼리도 친한 모양이었죠. 그런데 며느리인 저는 쏙 빼놓고 아들놈만 데려간 걸 보니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네요. 게다가 이런 장소에 가면서 한마디 말도 없었던 남편에게도 마지막 정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그나마 남아있던 잔정도 말이죠. 예, 너희 시어머니 저기다 무슨 소리니? 왜 아는 척을 하지 말래? 너 혹시 결혼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야. 엄마 먼저 위에 가서 잠깐 있어. 아버님한테 인사만 하고 갈게. 저런 말을 듣고